자, 다음 화재 사례입니다.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 사고인데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화재 현장 영상입니다. 이 왼쪽이 이제 화재 현장 사진이고 이게 화재 현장 영상인데 아주 큰 화재가 났어요. 큰 화재가 나서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그런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가 용접 때문에 났습니다. 용접. 근데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화재의 50% 이상이 용접 화재예요. 용접에 관련된 화재가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화재의 50% 이상이 용접으로 인한 화재입니다. 자, 용접 작업을 할 때 화기 작업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게 돼 있죠. 이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 화재 감시자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사진인데요. 이 용접사가 용접을 하고 있는데 이 화재 감시자 배낭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켜보고 있으면서 방화수하고 소화기를 갖다 놓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화재 감시자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화기 작업장의 가연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먼저 작업장 반입하는 것도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가 있는지 금지하고 경보장치 작동 여부 확인하고, 화재 발생 시 화재 발생 경보를 해서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 안에 보면 확성기도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저렇게 하고 그 소화기를 옆에 비치하고 있다가 화재가 나면 초기에 진화하는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용접 화재가 왜 크게 확산되는가 하면은 용접사는 불이 나도 몰라요. 자기가 용접하다가 불티가 떨어져서 불이 나잖아요. 용접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이 확 번져가지고 열기가 오면 그때 알아요. 뜨거우니까 보고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도망가기 바빠요. 자기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주변에 화재가 확산해서 대피를 못할 지경이 돼가지고 그렇게 큰 피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접사가 불티가 떨어져서 불이 안 나게 사전에 다 조치를 해서 불이 안 나게 하는 게 상해 상책이죠. 근데 부득이하게 불이 났을 때 이 소화기 방화수 가지고 끄면은 소화기 한 대가 초기 소화 때는 소방차 한 대하고 맞먹어요. 거의 꺼집니다. 그래서 화기 감시자가 이렇게 제대로 화재 감시자를 비치하면 용접 작업장에서 화재 나는 거 거의 99% 막을 수 있습니다. 99%. 이게 이제 용접기 불티 화재 예방 대책인데, 이게 지금 리프트 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고소작업 렌탈을 타고 작업을 하면서 탄화포를 가지고 버미그라스를 가지고 이렇게 막 불티를 막아놨으면 리프트 꽃갈로도 막아놓고, 여기 한번 볼까요? 불티 튀는 거. 용접하면서 이렇게 막 불티가 튑니다. 옆에 이제 버미그라스 이렇게 막아놨죠. 근데 현장에 가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용접사분들이 저거 하라 그러면은, 아니 불티가 위로도 옆으로도 사방팔방으로 다 튀는데 밑에 여기 이게 막는 신용한다고 막아지냐, 왜 이게 귀찮게 하냐, 번거롭게 불나면 끄면 되지 않느냐, 이 쓸데없는 짓 하느냐, 보여주기 식의 이게 뭐 쓸데없는 짓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밑에 이렇게 이 불티 방지포를 설치를 하면 화재가 막아집니다. 왜 막아지느냐? 이 용접을 하면, 요거는 지금 DC 인버터 아크 용접인데요. 아크 용접에 용접봉이 있고 용접봉 옆에 이렇게 용접 피복제가 있어요. 이 아크 용접을 하면 이게 피복제가 타면서 이 피복제 재가 비산이 됩니다. 이 재가 위쪽으로 옆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놈은 열 용량이 작아서 공기 중에서 식어버려요. 그냥 땅에 떨어지면 이게 점화원 역할을 못합니다. 점화원 역할을 하는 거는 쇳물이에요. 쇳물은 녹아서 이게 자중이 있으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니까 밑에하고 측방하고 하방만 막아놓으면은 용접 화재가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재를 막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접 화재 폭발 예방 이 대책 이런 게 있죠. 화재 감시제 배치하고 가연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불티 비산 방지하고 작업 종료 후 불시 확인, 이렇게 하면은 거의 조금 과장해서 100% 막아집니다. 용접 화재는 저것만 지키면 100% 막을 수 있어요. 용접 불티 화재는. 근데 용접할 때 못 막는 화재가 이거예요. 용접 작업시 사전 예방이 안 되는 실질적인 고위험운이 용접 누설연료 화재예요. 저 용접 누설연료로 일어나는 화재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 자, 이게 용접 누설연료 화재인데 여기 위에 지금 불이 붙었어요. 이게 덕트에서 알루미늄 자바라 나오는데 그 자바라 쪽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 불이 왜 났는지 몰라요. 저 현장에서는 저 불이 왜 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런 불이 군데군데서 막 불이 나요. 저 현장도 제가 사고 조사를 하러 갔던 현장인데, 거기 현장에서
아니, 우리 현장이 지금 패닉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불이 나는데, 도깨비불처럼 여기저기 막 불이 나는데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 주변에 용접한 것도 아니고, 화기작업한 것도 아닌데 불이 난다. 그래서 가보니까, 용접을 하면서 용접 누설 전류가 흘러서 화재가 난 거예요. 이게 이제 용접 누설 전류가 흘러서 화재가 나는 걸 시뮬레이션 셔틀을 만든 건데, 좀 이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용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DC 인버터 아크 용접하는 영상을 먼저 한번 볼게요. 불티가 이렇게 막 사방팔방으로 떨어지죠. 근데 정작 불을 낼 수 있는 불티는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밑으로. 위로 옆으로 떨어지는 거는 그게 불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발화원이 될 수 없는 불티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불티 비산 방지 프로를 하면 이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불티가 많이 띄는데 요 보호가스 용접이 있죠. 아르곤 용접, CO2 용접이나 아르곤 용접, 헬륨 용접인데 그 용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용접하는 건 저희 현장에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여기는 불티가 거의 안 띱니다. 왜냐하면 용접봉에 피복제가 없잖아요. 피복제가 없으니까 그 피복제 티는 재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토치에서 보호가스를 이렇게 쏘아서 이 용접 부위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접을 하면 거의 불티가 안 튑니다. 이 두 분은 상당히 용접 기량이 뛰어난 분들이에요. 초보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초보자. 여기 이제 DC 인버터 아크 용접하는데 불티가 어떻게 뛰는지 한번 볼게요. 초보자분들입니다. 근데 불티가 어마무시하게 뜁니다, 저렇게. 근데 이렇게 불티가 많이 튀어도 화재 전단 감시자 배치하고 그 수칙을 지키면은 저 불티 화재는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알곤 용접하는 초보 용접사입니다. 이게 지금 서스 덕트를 주방 작업하면서 서스 덕트 용접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누워서 용접을 하죠. 누워서. 왜냐? 불티가 안 튀거든요, 저 용접은. 불티가 거의 안 튀니까 지금 밑에 누워서도 저렇게 용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용접 누설전류 화재가 뭐냐? 용접을 하면 어스하고 홀더가 있잖아요. 어스를 멀리 물려놓고 홀더를 가져가서 사방팔방에서 용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용접이라는 거는 용접 전류가 홀더에서 어스로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에서 전기 아크를 만들어서 용접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 전류가 흐르는 경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경로가. 저 경로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든지 열이 나서 화재가 나는 게 그게 용접 누설전류 화재입니다. 이렇게 하면 화재가 안 나는 거예요. 어스를 용접 모재 바로 옆에 가져가서 한 50cm 안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용접을 하면 용접 누설전류가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경로가 없으니까 화재가 막아지는 겁니다. 이게 현장 사진인데요. 프렌트나 토목 현장, 뭐 주택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접기 이렇게 모아놓고 어스를 전부 한 군데 집합으로 다 몰려놔요. 이렇게. 이 철골 현장인데 철골 여기 몰려놓고 이 홀더만 가져가서 막 50m, 100m 떨어진 데서 용접을 해요. 그러면 그 50m, 100m 구간에 전부 다 화재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화재가 많이 납니다. 화재도 많이 나고 그 용접 전류가 흘러서 열이 나가지고 그 모재 용접하는 데가 아닌데 열이 나서 그 열나는 철물을 만져가지고 화상을 입는 사람도 나와요. 자, 이게 현장 주택 현장, 그 주상복합 현장 작업하는 현장 영상 사진인데요. 용접을 여기 하는데 어스를 여기 몰려놨어요. 이 경로가 전체 누설전류 경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용접 여기 하는데 어스를 전산볼트 꺾어가지고 위에 고리로 걸어놓고 여기 물려놓고 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 대부분 저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전체가 용접 화재 날 수 있는데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1층에서 이렇게 작업하는데 2층이나 3층 지하층에서 불이 나기도 합니다. 그쪽으로 용접 누설전류가 흐르는 경로가 만들어져요. 그 리조트 화재가 저렇게 화재가 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부 어스를 멀리 물려놓고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용접 화재, 누설전류 화재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저렇게 하니까 저기서 화재가 나는 거예요. 화재가 나는데 저 화재가 대형 화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렇게 공개된 노출된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나면 보이잖아요. 불이. 가서 끕니다. 끄면은 그 아차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이 왜 났지? 이렇게 하고 그냥 갸우뚱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리조트 화재는 왜 대형 화재가 됐느냐? 중공이 거의 임박했어요. 중공이 임박해서 칸막이가 다 된 거예요. 단열재 칸막이가 다 되니까 안 보여요, 주변이. 여기서 용접을 하다가 누설전류가 다른 블록에서 난 거예요. 그 블록의 불이 다 확산이 돼서 화염이 나올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형 화재가 난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오늘 얘기하는 이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도 불이 납니다. 자,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셔틀을 만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용접할 때 어스를 가까이 물려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홀더를 가까이서 용접을 하면은 용접 전류가 이렇게만 흐릅니다. 이렇게만. 누설이 되지 않죠.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물려놓고 하면은 용접 전류가 이쪽으로만 흘리는 누설 전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홀더를 멀리 물려보자고요. 어스를 이렇게 멀리 물리면은 용접 누설 전류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저렇게 흐르면서 저 전류에 의해서 화재가 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용접 전류에서 화재가 나느냐? 이게 용접봉이 용접을 하다가 이렇게 달라붙는 수가 있어요. 달라붙으면은 순식간에 이게 녹습니다. 용접봉이 철이 녹는 온도가 1000도가 넘습니다. 이 철이 순식간에 녹는 거는 순식간에 용접 누설 전류에 의해서 1000도 이상의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접 누설 전류에 의해서 우레탄 폼도 발화가 돼버립니다. 우레탄 폼이 용접 불티가 떨어져서는 발화가 안 되거든요. 그 발화줄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 냉동 물류센터 화재 있죠. 경기도 이천에 화재가 지금 나서 몇십 명의 사상자가 나는 화재가 계속 반복해서 나고 있잖아요. 저런 화재라는 거예요. 저걸 제가 소방서나 국가수에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분들은 저걸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까 이게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화재가 납니다. 이렇게 화재가 나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케이블 트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용접 누설 전류가 흘러서 불이 안 나도 케이블 피복이 이렇게 녹아버려요. 이렇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납니다. 주택이든 주상복합이든 프렌트든 토목이든 케이블 피복이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 케이블 전체 다 바꿔야 됩니다. 저걸 전체를 다 바꾸면 이 케이블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가 납니다. 용접 누설 전류에 의해서. 저걸 막는 게 어스하고 홀더를 가까이 설치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아차 사고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차 사고가 났을 때 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비를 세워가지고 예방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사례가 많으면은 일본 노동안전보건 종합연구소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에. 일본, 미국에서도 저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데크플레이트 구조인데 데크플레이트 천정 그 조명 후렉 시볼 내려온 데서 용접 누설 전류가 흘러가지고 덕트 이 본행제에 지금 불이 붙은 거예요. 덕트 보온제. 이건 천정 시스템 에어컨에 배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발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감 시점에 저 화재가 많이 납니다. 마감 시점에 화재가 나니까 더 위험합니다. 그 리조트 화재처럼 마감 시점에 얼마나 많은 공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화재가 났으니 치명적인 거예요.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세트를 만든 겁니다. 여기 용접 홀더가 있고 어스가 있는데 여기 어스를 정상 어스로 물려가면 이렇게 용접 전류가 흐릅니다. 그런데 어스를 여기 물리면은 이쪽으로 누설 전류가 흐르는 길이 만들어져요. 근데 누설 전류 흐르는 이 길에 여기에 천정 단열재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지하층이고 여기가 1층으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럼 천정 단열재 1층 천정 단열재, 지하층 천정 단열재에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경로가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누설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발화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정상 어스를 물려놓고 여기 온도계를 설치한 거예요. 이 두 개가 여기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온도가 올라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용접을 하면서. 자, 정상 상태에서 용접을 합니다. 온도 안 올라가잖아요. 용접 전류가 요렇게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만. 누설 전류가 지금 발생을 안 하는 겁니다. 용접봉 하나를 다 녹일 때까지 해도 저렇게 전혀 온도가 안 올라갑니다. 온도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요 다음에 용접 어스를 여기 물려보겠습니다. 여기 멀리 물립니다. 이제 멀리 물리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온도가 안 올라갔죠. 이게 안전한 겁니다. 용접 누설 연료 화재에 대해서 안전한 상태죠. 근데 어스를 이쪽으로 멀리 옮깁니다. 아까 LED 램프로 시뮬레이션 했던 그 상황을 만든 겁니다. 자, 여기 용접하면 용접 누설 연료가 이 경로로 흐릅니다. 이 경로로 흐르고 이쪽 경로로 흐르고 해서 이게 이제
정산 볼트입니다. 마루봉 볼트. 마루봉 볼트를 통해서 단열재를 통해서 올라가면서 용접 누설 연료가 흐릅니다. 온도 변화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온도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용접 누설 연료가 이 경로로 흐르면서 지금 여기 지금 열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천정 단열재에 열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피크를 칩니다. 좀 있으면. 불 붙었죠. 여기도 불이 붙습니다. 이제 하이를 쳤죠. 두 군데다 이렇게 발화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불이 나는 겁니다. 저렇게. 그 리조트가 저렇게 불이 난 거예요. 저렇게 불이 나서 한 군데서 불이 난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불이 나서 동시다발적으로 연기가 화염이 나오면서 그렇게 큰 피해가 났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누설연료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게 인지가 되면은 이제 용접을 하는 기준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저런 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저 화재 원인을 아셔가지고 화재를 막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 흐름으로 전류가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벽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건축물 슬라브를 골조를 만들어 놓고 내부에 건식벽을 만듭니다. 건식벽을 만들면은 이 앵카를 가지고 치부를 하죠. 지작물을. 이게 앵카죠. 앵카를 드릴해가지고 이렇게 치하고 이게 이제 각 파이프를 가지고 내부 기둥을 만들고 여기다가 사이딩을 합니다. 이 앵카를 이렇게 박아 넣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앵카입니다. 앵카. 이 나무 목재를 콘크리트 슬라브로 생각하고 앵카 박는 걸 한번 보자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걸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하려고 저 영상을 넣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앵카 작업을 하죠. 저렇게 구멍을 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때리면 앞쪽이 벌어져가지고 고정이 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앵카 작업을 슬라브에 하는 상황인데, 옆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해머드릴로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구멍을 자꾸 옮깁니다. 이쪽 저쪽으로. 왜 옮기죠? 철근이 받치는 거예요. 안에 철근이 받치니까 구멍을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카를 박으면 앵카가 철근하고 닿는 부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앵카에 정산 볼트를 달다는 마루봉은, 그럼 그거하고 철근하고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전산 볼트를 박으면은 위에 천장 슬라브 안에 있는 철근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을 하면은 용접 누설 연료가 이 트레이나 배관을 타고 흐르면서 이 전산 볼트로 연결이 돼서 철근을 통해서 흐르는 루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그 상황이 여기에 지금 각 파이프 세워서 앵카 박아서 철근하고 닿아 있죠. 여기도 이 전산 볼트 내려온 게 철근하고 닿아 있죠. 용접을 하는데 어스를 여기 설치해서 용접을 하면 정상 전류가 이렇게만 흐를 거 아니에요. 근데 어스를 여기 물려놓고 하면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천정 단열재에 여기 불이 붙은 거예요. 저렇게 불이 난다는 거예요. 용접 누설제에 의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가 그 현장 사진이에요. 여기 천장 단열재가 있는데 천장 단열재에 여기서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확산이 된 거예요. 현장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걸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용접하면서 요 부위에 용접하면은 어스를 옆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어스를 번거롭더라도 가져오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됩니다. 50cm 안에 가져와서 하면은 요게 안전합니다. 더 안전한 거는 가장 안전한 건 이거예요. 어스를 한 개 브랜치를 시켜가지고 양쪽으로 물려버리는 거예요. 양쪽으로 물려버리면은 누설연료가 흘러나갈 길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용접 누설연료에서 저렇게 화재가 나면 심각한 피해가 날 수 있는 데는 이런 방법을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철판 같은 데는 어스를 물릴 데가 없잖아요. 근데 자석 어스 쓰면 됩니다. 자석 어스. 이 매거 스위치라고 레버를 돌리면 자력이 생겼다가 자력이 없어졌다 합니다. 여기 어스 물려갖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큰 자석이 안 붙는 서서 파이프 배관 다이가 큰 데는 쇠사슬을
걸어가지고 여기다 물려주는 거예요. 물려서 옆으로 가져가서 하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스를 옆에 저렇게 설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누설 전류를 막을 수 있고 용접 퀄리티도 올라갑니다. 용접 전류가 한 군데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용접 품질도 올라갑니다. 이게 제가 그 한기대에 평생 그 능력 개발원에 거기에 영상에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실 분은 그걸로 한번 리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용접 화재 폭발 사례 안전대책 복습입니다. 용접 불티 화재 예방하는 거는 뭐 가연물 제거하고 하는 거 이게 화재 감시인 배치하면 용접 불티 화재는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누설 전류 이게 막기 힘든 거예요. 이게 진짜 숨겨진 위험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형 화재가 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용접기 홀더에서 어스에서 50cm 이내 근접 설치하고 이중 어스 설치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컨테이너 사무실 화재 사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컨테이너 사무실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동절기에 완전히